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한테 아주 유익한 그런 강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또 마지막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벤처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네, 이 대한민국의 IT 진보에 앞장섰던 이 벤처라는 말이 바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IT는 버블, 즉 거품이라고 불리면서 업계가 한때 크게 휘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혁명에 의해 새로운 IT의 놀라운 진보 이후 벤처의 새로운 이름 스타트업 혁명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IT 콘서트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여러분 또 아주 좋은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 마지막은 창업의 새로운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혁명 도전 환경을 바꾼다. 벤처스퀘어 명승은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승은입니다. 제가 뒤에서 쭉 지켜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화장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죠? 자, 여러분들에게 스마트 혁명은 어떤 의미고, 그리고 스마트 기술은 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왔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쭉 지켜봤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의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변할까?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도전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으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얘기 열심히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시궁창이면 역시 세상은 시궁창인걸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전은 뭡니까? 네, 챌린지요? 네. 도전. 뭔가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던지는 행위, 또는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행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은요, 이런 겁니다. 앞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럽게 힘들어. 세상 참 힘들더라. 일단 하면 망가져.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에게 도전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요, 벤처스퀘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벤처스퀘어는 되게 독특한 회사였어요.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고요. 가상의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7명이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벤처를 돕자고 만든 회사인데 도대체 수익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을 아름아름 모아서 운영은 하되 적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인데 기자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자를 뽑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으자. 처음에 40명의 필진이 모였습니다. 벤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40명이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140명이 필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 한 푼도 받질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벤처스퀘어에 기고를 할까요? 자, 그리고요, 제가 크라우드 펀딩 회사를 꼬셔서 스타트업에 대한 섹션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도 들어와 있습니다. 스타트업들끼리 취업, 창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없더라. 그럼 스타트업들끼리 모여서 취업 박람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대기업 취업 박람회는 한 10,000명, 20,000명씩 오죠. 스타트업 박람회는 100명 모으기도 힘듭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벌써 3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는 이게 다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사실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이 원통형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밤중에 환호성을 누군가 지르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트위터에서 이럴 수가 오 마이 갓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봤더니 무슨 쓰레기통 같기도 하고 휴지통 같기도 하고 이게 뭐죠? 네, PC입니다. 애플이 만든 맥 프로죠. 제가 이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가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PC라면 당연히 사각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갖고 있는 넘겨짚기,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범답안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도전을 막고 있는 겁니다. 기기, 세상 다 거짓말이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봤자 나한테는 다른 나라 이야기죠. 이유는 모르지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후 혁신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 혁신 편향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원래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부터 나와요. 우리 시장은 좀 작아서 말이죠. 네이버는 한때 세계 4대 포털이었습니다. 야후코리아를 제가 다녔는데요. 야후에서 통계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인터넷 강국이었어요. 그만큼 시장이 컸습니다. 그 안에서 성공도 못할 거면서 글로벌을 외치다니요. 명문대생만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명문대생들이 더 많이 창업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만 주목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도전이 많은 곳이 또 미국이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결론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스펙이 많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스펙이 딸려서 중소기업에 갔다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창업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관심이 많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데요, 어떤 직장을 선호하는가라고 물어보면요, 국가기관을 선호합니다. 국가를 창업할 수는 없고요, 그죠? 공공기관을 또 창업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미 큰데 대기업을 또 창업하기는 어려운데, 이상하게 우리는 창업을 꿈꾸면서 대기업을 선호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이 모순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창업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벤처스케어를 하면서 많은 창업자들 만나는데요, 그 스타트업 CEO들이요 이런 얘기들 해요. 죽을 각오가 아니면 창업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거룩해서야 누가 후배가 창업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어디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의 창업은요 좀 더 쉽습니다. 옛날에는 5천만 원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500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세무서랑 등기소를 다니면서 창업을 해야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손품을 팔아서 창업넷에 가면 원클릭으로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써 외면하는 거죠. 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전 정부가 이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고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수성가하는 모습이 이제는 끝난 것 같고 대기업을 막 이렇게 돈을 몰아줘서 청년들을 좀 흡수시키게,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게 해줄 수 있는 데는 결국에는 대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매출액 순위별 채용 규모를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이 하죠, 그죠? 대기업이 확실히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2013년에 들어도 맨날 그 자리네요. 더 늘지 않는군요. 매출액 순위별 채용 규모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증감률로 한번 봤어요. 조금 올라왔네요. 2.5%. 30위부터 100위까지는요. 0.6%. 그나마 좀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은요, 마이너스 13%입니다. 그 이하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대기업의 취업은 글렀습니다.
대기업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화장을 고치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시기엔 다 그런가요? 그죠? 어려우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해해 봅시다. 근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요, 매출액도 많이 올라가고 있군요. 예, GDP 비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도 많아지고 있네요. 근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용 증가율도요, 천억벤처들은 이만큼 됩니다. 6.8% 정도 돼요. 일반 중소기업이요, 한 4.99% 정도 됩니다.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군요. 근데 왜 우리는 2.26%밖에 증가되지 않는 대기업에 목을 맬까요? 창조 경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창조가 뭐냐, 예. 창조라는 말을 창조했으니까 예, 창조 경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창조적인 발상을 하라는 얘기죠. 과연 직장이란 게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게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스마트한 혁명이 뭔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활용을 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잘 맞춰가야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초연결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죠. 서로 잘하는 것만 합니다. 서로 잘하는 것만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랫폼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예, 버스 플랫폼, 예,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버스가 와야 되고 고객이 와야 됩니다. 승차하는 사람들이 와줘야 예, 버스도 올 수가 있는 거죠. 버스가 있어야 승차하는 사람들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수많은 사례들이 대기업들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강력한 플랫폼이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가 플랫폼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나는 버스를 타러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잘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을 우리는 메디치 효과가 있는 세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종간 융합을 확인시켜주는 메디치의 후원 시스템이죠. 자, 메디치가 후원하는 거는 예술가도 있겠고, 화가도 있겠고, 또는 건축가도 있겠고요. 또 과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 방에다 몰아넣고 토론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아카데미를 하나 열었습니다. 아카데미는 뭡니까? 플라톤 아카데미. 플라톤 아카데미의 모토가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후원자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메디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죠. 이종간 서로 다른 지식으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기업들 또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죠. 새로운 직업,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프로게이머, 게임캐스터, 게임 해설가, 게임 테스터. 더 놀라운 거는 티타임의 진행자. 자, 이런 방송이 생기리라고는 10년 전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기술이 직업을 만드는 세상이 왔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해하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단순하게 보는 창직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새로운 마술, 새로운 음악을 창출해낼 수 있고 그런 직업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명 기술이 발달하자 사람들은 예술가와 함께 그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그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새로운 직업군이 미디어 파사드 디자이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악을 알고 있어야 또는 분수의 그 작동 원리를 알아야 음악 분수 연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종간 서로 다른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이를 볼까요? 싸이의 저 모습 전 세계인이 깜짝 놀라면서 막 보죠. 제가 쭉 그 트래킹을 하다가 이제 멈췄어요. 더 이상 트래킹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계속 갱신 중이니까. 자, 싸이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싸이가 돈을 내서
유튜브를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예. 싸이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했습니다. 자기의 콘텐츠를 그저 전 세계 플랫폼인 유튜브에 올려놨죠. 17살의 CEO를 만들 수 있는 세상, 17살 CEO가 만든 플랫폼을 거액을 주고 살 수 있는 기업 환경, 예전과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방송사나 신문사나 다 죽어간다고 그래요. 죽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효율의 세계에서 비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용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벤처스퀘어처럼 벤처를 도우면서도 벤처한테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관심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필리처상을 수상한 ICN 같은 경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건 운영진이 7명이에요. 그리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회사.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왜 사무실을 회사의 전형으로 생각했을까요? 회사라는 건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자, 크라우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세계 또는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도, 새로운 공연을 해도 이제 관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걸 얘기해도 누군가는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돈을 내주거나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크라우드가 만들어진 세상은요, 소셜이 만들어진 거죠. 소셜 네트워크는 크라우드라는 군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군중들, 스마트한 군중들을 만들어낸 거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도 막 페이스북 하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음모론이 판치고 있다, 세상이 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걸 골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맨날 속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요, 자기는 속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마법의 세계죠. 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판단하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쉐어 이코노미라는 공유 경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야, 물건을 이제 소유하지 말자.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눠 쓰지? 예전에는 뭐 벼룩 시장 뭐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럴 필요는 없죠. 온라인에 올립니다. 사람들한테 나눠 쓰자고 제안을 하죠. 사업 모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 직원들은요, 제 이제 합정 쪽에 있는데 제 직원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저를 봅니다. 회사가 뭐 날라리 회사 같죠? 저는 스마트 워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을지로 쪽에도 제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합정에도 제 자리가 있긴 합니다. 저는 노트북 하나만으로 테더링된 휴대폰 하나만으로 제 업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할만하죠. 고정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그 세계에서 이제는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제품,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제품의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게 앱 세상입니다. 더 재밌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좀 지식도 필요하고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온라인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낮은 차원이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코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있는 컨텐츠들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강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있는 것도 안 보고 있는 것뿐이죠. 그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습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미래는 여러분들 앞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만 있죠.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 정말 많은 시각적인 충격과 많은 그 지식적인 충격을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티타임을 미십니까? 참 재밌는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IT 콘서트 4분의 강연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준비된 오늘의 또 마지막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새로운 소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의 마지막 공연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에이미아 팀입니다.
자, 티타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이런 불타는 금요일 밤에 오늘 공개 방송 IT 콘서트 잘 관람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분을 빼놓고 티타임 오늘 IT 콘서트 마지막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IT계 유재석, 티타임의 진행자 차정인 기자를 무대 위로 마지막으로 모셔보겠습니다. IT의 유재석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유재석하고 저하고 다른 게 많죠. 그 친구는 키가 크고 저는 키가 별로 안 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그 친구는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정말 뭐 재미있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 좀 심오했지 않습니까? 심오했는데 다양한 극과 극의 아이템들을 다 다룬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국내 최초로 IT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선물을 줬더라고요. 제가 3년 만에 삼수, 제가 승진을 한 번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승진을 했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예. 자 티타임이 폐지되지 않는 한 내년에 IT 콘서트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이거에 2배로 갑니다. 2배로 간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물론 그 안에 티타임이 폐지되면 IT 콘서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티타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티타임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 뭐 다들 아시겠죠? IT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고, 그리고 공연도 너무 재밌게 잘 봐서 뜻깊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IT 콘서트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재밌었고, 생각의 폭을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보던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와서 들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강의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차정인 기자님 온라인이 더 괜찮으신 것 같고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많이 느꼈고 도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IT 분야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루기도 힘든 주제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방송이 만들어지면서 2회, 3회 이렇게 오프라인 콘서트도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보니까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많이 와닿는 것도 있고 강연하시는 분들의 그 하나하나를 다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던 그리고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1000회, 10,000회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공개 방송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That's what makes you beautiful.